안녕하세요. 금인 아침마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어제 채무자 한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문의 주신 내용은 대안대출입니다. 대안대출인데 결국에는 다른 대출 상품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그분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당연히 4대 보험 적용되시고, 정규직 직원으로 무려 14년 정도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연봉은 약 7,500만원 정도 되시고요. 자, 이분이 이용 중인 대출 보면 아파트 담보로 은행권해가 2억 4천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은행에 2,95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은행에 94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은행에 300만 원이 있고, 왜 갑자기 어디가 좋지? 자, 그리고 캐피탈. 그 다음 캐피탈에가 3,36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캐피탈에가 2,670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에가 부채 많습니다. 1,320만 원. 그리고 햇살론으로 310만 원. 이건 잔액을 보면 좀 받은 지 오래 전 일이죠. 자, 그러면 그 받을 때는 연봉이 4,500 이하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카드로, 와, 꽉 채우네 이거. 980만 원. 여기에 대부까지. 대부가 1천만 원. 이렇게 대출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걸 다 합해보면 담보대출만 제외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다 합해보면 얼마냐면 1억 3,803, 이렇게 적는 것보다 이거 숫자 잘 못 보면은 헷갈리시니까 1억 3,830만 원 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대충 봐도 답 나오죠. 처음에 은행부터 시작하다가 캐피탈 한번 받다 보니까 부채 늘어나고, 이후로는 이제 뻔합니다. 얘네들 갚으니라고 또 받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이렇게 이금융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걸 통합을 하려고 목적으로 일단 통합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금 필요하면 또 받던가, 이렇게 건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거 받고 또 어디서 해준다니까 이거 받고, 또 어디서 해준다니까 이거 받고, 이제 생활이 힘드네? 그러니까 또 받고 이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부채는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나는과 동시에 건수가 무지하게 늘어요.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신용 점수가 하락해요. 그리고 건수가 많으면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월 납입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납입 금액이 많으니까 생활비가 부족하고, 생활비 부족하니까 또 대출 또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진짜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뻔하죠. 개인의 상환이면 신용회복 이런 거 신청해야지.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께서 저한테 대안대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지만, 저하고 통화하기 이전에 다른 상담사들하고 통화를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대안대출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만, 대부분의 상담사가 바로 통대안이라는 상품을 추천을 한 거예요. 통대안. 기존에 있는 채무를 다 상환하고, 그러고 나서 은행에서부터 다시 저금리를 받는 방식이죠. 연봉이 7,500만 원. 부채가 1억 3,800 얼마. 거의 200% 수준, 180%? 그 정도 수준이 되죠. 부채가 굉장히 많죠.
만약에 이분이 저한테 바로 이 통대안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제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뭐 요즘 그 뉴스 많이 들으셨죠? 정부에서 가계대출 줄여라 했더니만 어디 은행들은 대출 자체를 접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신용대출. 그리고 또 다른 은행들은 연봉 내에 100%만 해주겠다. 그 이상은 안 돼. 이렇게. 그러면 100%만 해주게 되면 은행에서 100%면 7,500이에요. 나머지 얼마죠? 6,800. 통대안은 또 뭐가 문제죠? 이것도 수수료 있잖아요. 그럼 이거 포함해버리면 6,800에 아니 7,500이니까 2,500. 그럼 대략 6,000 잡고 6,300 얼마? 그럼 7,8천만 원. 7,8천만 원 되는 대출을 이금은 껴넣어서 받아야 돼. 이게 뭔 짓이야? 7,8천이면 지금 이게 얼마예요? 3천, 4천 좀 넘으니까 한 9천만 원 정도? 아니 9천만 원 정도가 이금요건이에요. 이분은. 그럼 7, 8천을 받아야 된다면 뭐야 이거? 하나마나 비슷하잖아요. 은행에서 뭐 2, 3천만 원 더 받으려고 통장을 한다고? 2만 원 수수료 줘가면서? 이건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이건 해봤자 쉽지가 않아요. 아니 고객님한테 이 쉬운 것도 안 되지만 어렵지만 이익이 갈 게 없어. 지출되는 비용 대비 은행으로 대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없다는 거야. 거기다 또 하나 바로 이 담보대출 2억 4천이나 되는 금액이 있어요. 이것도 DSR에 포함이 되죠.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연봉 대비 잘 나와야 100에서 120%예요. 한 군데에서 100% 받고 또 다른 데서 조금 추가로 또 받거나 잘 나와봐야 그 정도. 근데 여기 은행 담보대출이 2억 4천에 있으니까 DSR 적용해버리면 이마저도 안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분은 이건 안 돼. 제가 봤을 때는 통대하는 고객한테 별 이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마나 비용만 많이 들어가지 고객한테 도움될 게 별로 없어요. 저에게 문의를 통대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다면 저는 어렵다고 할 겁니다. 이제 고객 입장에서 답답하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다른 방법 없나요? 다른 방법 쭉 찾아보니까 일단 아파트가 있잖아요. 혹시 몰라서 혹시 이 아파트 시세 아시나요? KB 시세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뭔 일이야? KB 시세가 6억 6천만 원 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아파트 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해요? 안 그래도 저도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안 그래도 받은 은행에 가가지고 문의를 해봤는데 안 된다던데요, 더 이상은? 이게 이제 일반인들하고 저하고 이제 생각이 틀린 거죠. 당연히 은행 가면 가계자금이잖아요. 가계자금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죠. 여기서 어떻게 가계자금이 더 나오겠습니까? 뭐 신규 아니면 요즘 아예 그냥 은행에서 담보대출 거의 뭐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가계 나왔어. 이건 사업자금으로 이용을 해야만이 추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자금? 사업자도 아닌데? 직장인인데 어떻게 사업자금을 이용을 해? 그죠? 직장인이 사업자금을 쓸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자, 이제부터 고객님께 엄청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업자금, 그것도 신규 사업자, 이 상품이 어떤 건지 하나하나 다. 여기서 제가 쉽게 말하자면 직장인이더라도 혹은 무직자라도 사업자는 상관없죠. 기존에 사업자 있으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니까 상관없고 그게 아닌 직장인이나 직장인도 프리랜서도 무직자도 자원 사업자가 아닌 다른 분들 다른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규 사업자라는 것을 발급받아서 신규 사업자를 내는 거죠. 내 가지고 이제
이것까지 말을 하면 이전에도 영상에 말을 했으니까 이제 매출을 어느 정도 조금 맞춰야죠. 맞추고 해서 사업자금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게 다 있어요. 그거 얼마까지 가능해요? LTV 최대 95%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 현재 계신 지역이 어디냐면 인천이에요. 인천. 아파트 소재지가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90% 하면은 6억 6천이면 이게 90%면 5억 9,400까지 이용이 가능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억 3,800인데 5억 9,400, 2억 4천 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잖아요. 굳이 이거 다 이용할 필요 없잖아요. 딱 필요한 금액만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제가 집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하고 이제 어제 전화를 끊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어제 이제 사모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셨겠죠. 그거 한번 신청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조회를 해야죠. 조회를 해서 비록 이제 뭐 크게 아파트하고 고임 신용이라든가 그게 크게 문제만 없으면 뭐 가능한 거니까 조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이 나이스 점수, 나이스가 좀 낮더라고. 이렇게 대출 이용하니 뭐 좋을 리가 없죠. 나이스 점수가 665점. 665점. 이 아파트 담보대출은 올 크레딧이 아닌 나이스 지킴이에 나와 있는 신용 점수를 가지고 내부 등급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나이스 점수를 미리 알아두시면 굉장히 금리 산출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어찌됐든 조회를 해보니까 얘기한 대로 90%의 금액은 5억 9,400만 원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90% 전체 이용하면은 8%대. 자, 8점 몇 프로 정확히 얘기를 제가 안 들은 이유는 이건 조회상, 일단 어떻게 보면 가조회죠. 가조회 상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고객님께서는 나 이렇게까지 이용할 필요 없다. 이 금액 다 이용할 필요 없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하고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 카드로니 그럼 부채가 어마어마하죠. 배우자고 는 거.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유자금 조금 해가지고 2억 원만 받으면 됩니다 라고 하시죠. 그럼 이제 2억 원이면 자 은행이 2,400이 있어요. 은행이 2,400이면 2,400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설정 금액으로 따집니다. 근저당 설정 있잖아요. 근저당 설정 금액. 그럼 2억 4천이면 여기에 120%니까 2억 8,800. 2억 8,800만 원이 되고 고객께서 이용하고자 하는 금액이 2억. 2억이면 총해서 4억 8,800만 원이 되죠. 근데 4억 8,800이면 이걸 75%가 조금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제조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금액 정확히 해가지고 75. 그랬더니만 금리가 적용되는 금리가 6.6%가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뭔 놈이 담보대출 금리가 저렇게 높다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맞아요. 담보대출 금리치고 6.6%라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근데 6.6%가 아니라 신규 사업자 이용하시는 분들은 8%대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신용점수 낮으신 분들은. 왜 이분은 제가 아까 8%대라고 얘기했냐면 90%.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액을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금리가 높아져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금액을 적게 이용할수록 금리는 낮아지게 되고. 근데도 6.6%는 낮은 금리는 아니죠. 담보대출 치고. 하지만 이건 가계자금이 아니에요.
바로 사업자금이에요. 사업자금. 사업자금. 그것도 이금융권에서, 저축은행에서 취급한. 그 중에서도 신규 사업자. 그냥 사업자금으로,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대표가 이걸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보다 금리가 더 낮아져요. 더 낮아져요. 근데 신규 사업자, 이건 어찌 보면 사업자금 담보대출 이용하려고 만든 편법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금융사에서도 그건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좀 높게 형성시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내려고. 은행의 잔머리죠.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거라도 어디 가라고 받는 뭐 그거 아니면 못 받는 건데, 나도 싫어 그러면 이용 안 하겠다는 뜻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죠. 하지만 6.6%를 단순히 높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유용 중인 채무를 봐야 돼요. 3,300 정도 대략. 여기는 그래요. 10% 미만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6.6%는 잘 모르겠어요. 얘네 둘이는. 얘는 제가 보니까 딱 비상금 대출이야. 얘네들은 그냥, 얘네 둘이는 금리가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왜? 이거 받을 때는 신용 점수가 이렇게 낮지는 않았을 거니까. 은행 애들 신용 점수 떨어지면 연장해주면서 금리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부분 중도 상환. 금리가 제가 봤을 때 적은 낮은 금리는 아닐 거예요. 은행 치고는. 근데 뭐 이건 그래. 얘네들은 끝났죠. 둘째 치고 나머지 대부분. 그죠? 한 1억 정도 되는 거. 맞죠? 한 1억 정도. 5천, 6천, 7천, 8천, 9천. 1억 가까이 되네. 얘들 금리 평균 봐봐요. 얘 뭐래도 지금 받은 게 아니라면 24%짜리. 카드로 뭐 뻔히 이 신용이라면 10%대 중반. 얘들 10% 중반이고. 햇살론 금리 조금 낮은데 310만 원. 평균 이분은 제가 봤을 때 금리가 대략 한 15% 가까이? 대략 이 정도 될 거예요. 뭐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럼 이게 담보대출 6.6%인데 15%만 잡았다 쳐요. 절반 이상 낮아진 거예요. 이자가. 절반이 뭡니까? 2.5배. 어마어마하게 금리가 낮아진 거죠. 이자 100만 원 낼 거, 한 달에 100만 원 낼 거, 이거 이용하면 한 달에 3, 40만 원까지 줄인 건데, 이자를. 이분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거 이용할까 말까 고민할 게 아니라, 이거 가능만 하다면 솔직히 생각할 게 없죠. 이거 무조건 신청해야죠. 이분 당연히 신청했죠. 말이라고 합니까? 이자 자체를 줄이는 건 물론이고, 몇 건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건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채무 건수를. 신용 점수 올리지. 이자 지출 줄이지. 이건 뭐 고민할 것도 없죠. 그리고 오늘 신청을 하셨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3, 4주? 아무리 늦어도 1개월 안에는 되는데 1개월까지 가는 경우는 채무자가 늑장을 부려서 늦어지는 거고 대부분 2, 3주면 승인이 납니다. 아직 승인 안 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서류 이제 열심히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자, 어찌됐든.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담보가 있다면,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면, 사업자가 아닌, 또는 법인 대표가 아닌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자더라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로 해서 후순위로 담보대출을 사업자금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금을 구해서 이 높은 고금리 채무들을 대안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